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배우셨을 겁니다. 영어는 필수 과목이었지만은 독일어나 불어, 일어, 보통 3개 국어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들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된 것은 이들 나라의 문명이나 경제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울 것이 많은 나라, 선진국인 나라였기 때문에 선택된 언어였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까지도 한국어반이 채택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배울 게 많은 나라,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자료를 보면은 지난 2015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에 한국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미국 언어협회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교해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학교 숫자가 70% 늘어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가 최근에 또다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 한국어 수강생이 1년 사이에 13%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다른 나라 언어 수강생들은 9% 넘게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면서 한국어 강좌 학생들이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K-팝을 비롯해서 드라마와 한식 세계화 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수강이 다른 나라의 언어 수강에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 수강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해드렸듯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수강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고국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동포사회의 위상 또한 높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언어 수강생 숫자와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수강생 숫자가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수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 동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주 한국어 재단들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어 재단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동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위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투자와 관심, 이 모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물쩡거리지 말고 한국어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데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